자, 이차함수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차함수가 일단 1차함수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그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은 이 이차함수의 형태가 시계 모양이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x에 대한 2차식을 얘기를 할 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 x 2차함수에 대한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x-p의 전체 제곱 우리가 y는 ax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사실 여기에서 뭐 꼭지점 y절편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우리가 2차식이 인수분해가 잘 된다면 그리고 절편을 알파와 베타로 가질 때 x-알파, x-베타라고도 쓸 수 있죠. 다 지금 2차 함수에 대한 식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x에 대한 2차식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꼭지점 이 p, q인 건데 우리가 이 p, q를 계산을 할 때 매번 형태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그려봤을 때 A가 이 2차 함수식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A가 0보다 크다 양수라면은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서 즉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즉 x가 실수 전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얘기를 할 때 각각의 경우에서 지금 이때는 요 그래프에서는 이 2차 함수가 최대값은 없고 그 다음에 최소값만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최소값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최소값은 언제나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최대값이 오히려 존재를 하는 거고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 얼마다 라고 값을 딱 지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계속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때는 내 값을 얘기할 수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라는 얘기는 제일 작은 건데 제일 작은 게 얼마인지 우리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 범위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뭐와 같냐? 꼭지점의 y좌표랑 같죠.
그래서 제가 이 무슨 값을 강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y값이요, y값. 여러분들 이걸 나중에 다른 값 많이 구하게 될 텐데 꼭 헷갈려. 꼭 x를 쓰거나 뭐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y값을 기준으로 최대 최소를 잡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제한 범위가 없는 경우 x가 실수 전체인 경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꼭지점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매번 p, q로 바꿔서 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축을 계산을 할 때 x는 p에서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p 자체가, 자, 문제에서 우리가 이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보자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알파 베타가 바로 나온 경우에는 이쪽에 알파 이쪽에 베타 이렇게 있을 때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 정확히 중점되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p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매번 형태를 다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을 바꿔서가 아니라 그냥 x값만 빠르게 구하기로 가야 합니다. x값 구하고 이 꼭지점의 y 좌표, 즉 q는 어떻게? 얘를 대입을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x값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에요. 그쵸? 이 꼭지점의 y 좌표는 내가 얘를 계산을 했으면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y 좌표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위에 찍혀 있으니까 최대값일 텐데, 이게 계산을 할 때 x는 p로 또 계산을 하고, 이 p 자체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다 같은 값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가 이제 q, 이제 여기가 q가 되는 거죠. 여기가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이긴 한데 결국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제가 각각 어느 경우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는지 확인을 했고 q로 구할 수 있는데, 이 q를 구하는 거는 식에서 x에 p 대입해서, 근데 이 p라는 내용이 이미 사실 p라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별도로 q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p는 내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값을 따로 구했거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값을 따로 구했을 때 q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이리 왔다 갔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대입해서 y가 얼마 나오는지로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범위가 없는 경우는 중등 과정에서 이미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 리마인드 할 겸. 근데 이제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는 고등 과정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제한 막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1일 때
예,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사실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은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자를 줄이는 게 좋겠고, 그럼 나는 2y 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마침 얘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주어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얘는 얼마인지 모르고 얘는 변동이 있는 거고 얘는 그래도 계산을 하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4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을 갖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를 체크하는 문제인가 보다 라고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뭐 x로만 딱 정리가 됐으니까 사실 y는 좀 이 문제에서 이미 있어서 y는 따로 쓰지 마시고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축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하시면 2가 나오죠. 이 2를 대입을 해달라고요. 이 2를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 하면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아, 얘가 얘가 딱 음수로 시작하네. 최대값인가 보다. 자, 이 흐름에서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사람 대입하고 2차식이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구한다. 납득이 잘 됐어? 됐어? 납득은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풀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답이 이따 다시 구해보겠지만 절대 이 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답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구하겠죠. 저 답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쪽인데요. 선생님 그냥 갔다 오니까 당연히 대입을 했죠. 왜 그러세요? 문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 가서 아니면 이따 한번 쉬는 시간에 정석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필수이제 사실 11-4번인데요. 되게 명언처럼 적어놨어요. 진짜 이렇게 써있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소거되면 제한 범위를 남긴다. 근데 제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까지 좀 쓰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되게 명언처럼 적어놨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뒤에 원래 속담 뭐야? 알아? 사람을 이해하는 네. 문자는 소거되면 제한 범위를 남긴대. 예, 여러분들은 문자는 소거되면 제한 범위를 남긴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얘가 지금 y가 실수잖아요. y가 실수. 물론 x도 마찬가지지만, 자, y가 실수이므로 당연히 2y 제곱은 0 이상이어야 해요. 그죠? 2y 제곱이 아무 숫자는 될 리는 없죠. 2y제곱이 0 이상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이란 얘기고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이하게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데, 그럼 합차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그걸 한 번에 쓰시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부등호 방향 바꿔서 0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이 사이범위인지 바깥범위인지 부등호 방향 보고 판단을 할 건데, 그거는 내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인수분해 된 거 가지고 쓸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뭘 얻게 된다? 제한 범위를 얻게 된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제한 범위 남겨가지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고1 학생들도 되게 놓치기 쉬운 파트예요. 근데 뭐 선행이라고 뭐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라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던 결과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잘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중2 내용은 굉장히 한참 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잘 봤어? 잘 봤겠지 다들. 그치? 나랑 공부 안 했어도 잘 봤겠지. 근데 어쨌든 다시 공부할 때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다시 그려볼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고 축이 2인데 문제는 범위가 1에서 끝납니다. 거기까지 축까지 포함이 애초에 안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고요. 그러면은 이때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구해보자면 x가 1일 때랑 왜냐면 축이 포함이 안 되니까요. x가 2일 때 5를 갖는다는 애초에 이 문제의 답이 나오지도 않아. 이게 지금 틀린 풀이야 이거. 그냥 틀린 풀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대입을 식에다가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최대값은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니까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4 하시면 되죠. 5가 정답에 전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제한 범위를 직접 확인해서 문제에서 주어졌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건 진짜 쉬운 버전이겠고요. 공수원에서 제한 범위를 직접 구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 제한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이건 축이 딱 고정되어 있고 2라고 축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 당연히 1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소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색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는 2차 함수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범위도 문제에서 줬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겠대요. 이렇게 줬어요. 얘는 그래도 문제가 짧네요. 문제가 짧으면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짧으면 사실 거의 못 푼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를 그래서 길게 이제 해석을 해야지. 문제가 주어진 건 짧으니까 내가 알아서 이제 길게 해석을 해봐야지. 자, 함수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이 의가 수식하는 게 뭐냐고 항상 질문을 하는데, 의가 어디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약간 국어 문법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x 너무 긴데? 좀 더 줄이면 안 돼? 당연히 개일 수식하겠지. 함수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에 맞게 체크를 해보자면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y값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쓰는 거예요. 예. x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면 x가 정답이었겠지. 근데 우리는 애초에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최대값의 최대값은 y를 수식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나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 답을 쓸 때 y값을 찾아서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뭐 위로 볼록 할 텐데 축이 어떻게 돼? 축 계산하시면 문제에서 이 뭐 a는 상수, a는 숫자예요. 문자라고 취급하진 않을 거고 숫자인데 아직 모르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은 x는 2분의 a가 이 그래프의 축이 됩니다. 그래, 2분의 a인 건 알겠는데 그게 대체 무슨 수냐 이거지. 모르잖아. 얘가 a가 냅다 100일지 마이너스 10일지 5일지 3일지 6일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는 축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 이 a가 되게 엄청 커. 한 100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범위를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잡아야 하는데 아직 축이 포함이 안 된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내가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얘가 이 축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모른다라는 거죠. 아, 근데 내가 그림이 이게 아닐 수 있잖아. 좀 어떻게 한다? 그림을 여러 개 그린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가 주어진 건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럼 내가 문제를 길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짧으면 여러분들의 풀이는 상대적으로 길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색칠할 범위를 아예 냅다 이제 옮겨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뭐 1까지 했는데, 그니까 여기 축이 포함되게끔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럼 한 또 더 그려야지. 경우의 수처럼 생각을 해서 경우를 빠짐없이 잘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축은 고정을 시키고요. 저 색칠할 범위를 왔다 갔다 지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1과 1이 아예 축 바깥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경우 나눠서 먼저 그릴 거예요. 자,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설명 수업을 잘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게 만들려고 듣는 거잖아요. 자, 그래프를 경우를 나눠서 잘 그린 다음에 사실 실질적으로 수식으로 우리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범위로 먼저 나타내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그냥 그래프 안 그려보고 범위를 나타내봐라?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림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린 그림이 문제가 좀 길어졌잖아?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길어졌으면 이제 보고 판단을 하실 건데, 이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냐? 1이 더 왼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당연한 거고. 1과 2분의 a를 비교해 봤을 때 1이 더 왼쪽에 있습니다. 뭐 이 얘기죠. 두 번째 그림. 저 2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네, 끼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마지막 그림. 자, 2분의 a가 i의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이 얘기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등호를 다 빼버린 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등호를 알맞게 잘 붙여주셔야 하는데, 등호는 여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갈라지잖아요. 작다 크다. 둘 중에 한 군데에 붙이시면 돼요. 둘 중에 한 군데에.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여기다 그냥 붙여버리겠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에 있으면 되니까. 1이든 1 이쪽에 있잖아요. 둘 중 한 군데에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예, 사실상 별로 거의 차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 몰아서 그냥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최대값이잖아. 또 구해야지. 자, 내가 색칠된 범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찾는 건데요. 네,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죠. 여기 신교 위에 있어요. 자, 이때는 최대값 당연히 이렇게 타고 위로 올라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2분의 a일 때예요. 그때의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분의 a제곱 계산하시면 얘 동류항 마저 계산해 주셔야 하니까 4분의 1 a제곱이네요. 그죠? 지금 6시 넘었군요. 제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네, 어쩐지 갑자기 카톡이 울리더라. 얘들은 퇴근을 했다 이거지. 내 친구들 지금 집에 가고 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런 지금 톡방에 지금 방금 이게 올려가지고 제가 그거 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범위에서, 그러니까 1로 갈수록 당연히 내려가는 건데 난 최대값을 찝을 거니까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이 여기를 지금 찾는 거겠죠. 각각 이게 여기가 이제 각각 각 범위에서의 제일 높은 부분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 이제 대입하면 된다고요. x 찾았으면 대입만 하면 된다고요. 왜냐면 이제 항상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꼭지점의 좌표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x 찾고 대입해서 y 구한다가 이어지셔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어요. 그죠? 이제 답을 써야지. 자, 답 쓸게.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시오잖아요. 뭐가 최대값이야? 다 최대값이야. 왜? 다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범위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 a가 2 이상일 때는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a가 2 이상일 때는 최대값이 a-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는 최대값 자체가 4분의 a 제곱이고요. 확인해 보시면 2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값이 일치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내가 구한 y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 건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두 식 모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봤을 때 1이라는 값이 나온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등호를 붙여도 굳이 상관없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줄이 온전히 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제한 범위의 최대 최소를 할 건데. 자, 문제 유형이 지금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를 다 제한 범위 때문에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건데, 제일 처음에 제한 범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에선 부등호 x 범위가 안 주어졌거든요. 내가 셀프로 이걸 찾아왔어야 되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 돼서 약간 헷갈리지만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말을 만들자면 2차 함수 안에 네, 2차 함수를 볼 것이에요. 사실 얘를 전체 전개하시면 2차 함수가 아니죠. x에 대한 x 4제곱 4차 함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4차 함수를 풀이하는 법은 모르기 때문에 2차 함수로 2번 푸는 걸 접근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사실상 우리가 이게 함수뿐만 아니라 뭐 방정식을 풀이하든 아니면은 인수분해를 하든 이렇게 비슷한 게 보이면은 치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치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t는 x제곱 플러스 4x로 치환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식을 두 종류를 얻을 수 있는데, t는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y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0인 거죠. 그죠? 식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사실 yt에 대한 2차 함수, 얘는 tx에 대한 2차 함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2차 함수 안에 2차 함수를 두 개씩으로 찢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수식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y다. 그죠? 아하, 우리는 y값 구해야 돼. 근데 내가 식을 이제 되게 찢어놨잖아. 이제 내 이 안에는 이제 x가 없어요. 그럼 내가 y의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 t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자, 이게 선생님 범위가 꼭 있어야 되나요? 그냥 구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범위가 없어 보여도 범위가 실질적으로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아까 이런 문제에서 했었잖아요. 아, t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풀면 되고요. 있는지 없는지부터 별도로 체크해주고 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t의 범위가 있어야 우리가 y의 최대값을 구하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t의 범위를 어디서 데리고 오는데? 당연히 여기서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2번 풀게 되는 셈인데요. 자, 여기 tx에 대한 함수를 먼저 보자면은 x제곱 플러스 4x니까 x는 마이너스 2인 거죠. 문제에서 이 문제도 x에 대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x는 실수 전체인 게 맞아요. 자, x가 이렇게 수 전체인
인데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죠. 왜? 꼭지점이 찍혀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8 계산해서 마이너스 4네요. 그죠? 뭐를 구한 거야 내가? t 값을 구한 거야 얘들아. t값. 이게 t값이야 이거. 나 지금 tx 함수라고 내가 선생님 위에다 제목 달아놨잖아. 내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t는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 말은 t가 갑자기 내가 x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5 같은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x를 집어넣어 봐도 t를 마이너스 100으로 만들겠다? 외출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 한참 커질 수는 있지. x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한참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t는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라는 거는 t가 마이너스 4 이상이란 이야기랑 같게 됩니다. 나왔어요. t의 범위라는 건 결국엔 t에 대한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어디까지 왔나 다시 체크를 해보자면 복잡해. 찢어. 치환 이용해서 찢어. 나는 그래도 메인은 지금 y인데 y 값이 메인인데 도대체 요 t가 뭐길래? t에 대한 정보 찾기 위해서 tx식을 먼저 봐. 그러면 t가 지금 얘가 이거 네스에 네스 빼기 아니고 t-x 아니고 혹시 헷갈릴까봐 tx 함수인 거에서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 이상이구나 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돼. 뭘로? 이번에는 yt 함수. yt 함수를 봤을 때 얘도 아래로 볼록한 식인데 t제곱 마이너스 4t인 거 보니까 축이 2야. 근데 나는 봐봐 이거 x 아니고 t잖아. t는 2 이렇게 써야지. 그치? 언제나 x 언제나 y가 아니야. 내가 여기다 x가 써있으면 그때는 x인 거고 이 문제는 t가 써있으니까 t는 2가 축인 거지. 그죠? 근데 마이너스 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대충 여기 쎄. 이상이래. 이렇게. 포함되네요, 다행히. 만약에 내가 범위를 구했는데 얘들아 4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였다? 그러면 호지점이 다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 문제 정답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인을 제대로 안 해도 대충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센 문제인데 난이도가 하예요. 왜냐면 대충 찍어도 누구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조금이라도 부호가 달라지면 못 맞추겠지. 이 부분을 모르면.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t가 2일 때 갖는다. 뭐가? y가 최소값 t자리에다가 2 대입하시면요. 4 빼기 8 마이너스 10 계산하시면 되죠. 답은 얘예요.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약간 업그레이드 한다면 요걸 물어봅니다. 이 문제에서
얘가 최소값은 최소값인데 요 부분은 대신에 여기에서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가진다 이래. 같은 말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뭐 똑같이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데 최소값만 물어보면 그나마 쉬운 문제. 문제가 식이 달라진다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끝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가진다. a 플러스 b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얼마? 이렇게 바꾸면은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A가 일단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A 값이 2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정답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올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뭘 물어봤기 때문에 X일 때 B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B인 건 맞아요. 얘가 B인 건 맞아요. 얘가 B인 건 맞는데 A를 찾을 때 우리가 이 B는 T가 2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자면은 언제? X제곱이 X제곱 플러스 4X는 2일 때인 거야. 저건 T지 X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사실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t가 2일 때 t가 2일 때를 살짝 생각해 보시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텐데, 그죠?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얘를 계산하셨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제곱 4 마이너스 플러스 6 같은데?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A가 하나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서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인 거 하나랑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인 거 하나. 근데 B는 14로 고정이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루트 6 하나,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루트 6 하나. 그래서 답이 두 개. 이면서 심지어 유리수도 아님. 이 나오는 굉장히 매우 이상한 매너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만 물어봤으니 이 문제는 합니다. 이 식 자체의 난이도가 아니라 질문을 했을 때 정답으로 뭘 구하라고 시켰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아니라 내 과제를 내가 내용을 과제를 알아보기 어렵게 주지 않았는데 그 당연히 페이지 아닐까 얘들아? 내 페이지를 안 풀어온 거지. 지금 시간 동안 네, 잠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 시간을 드릴 건데 네, 과제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네, 이번 과제 미리 하시고요. 네, 602부터 그냥 쭉 풀게. 언제까지요? 네? 어디까지요? 어디서요? 지금 보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603까지? 네? 자, 화나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세요. 정말.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다 정석 있을 거니까 쌤은 여기서 끊고요. 오, 괜찮아요. 안 돼, 과제 다 안 돼 있는 사람은 과제 마저 하시죠. 네, 이거 안 한 거예요? 안 왔잖아. 몰랐는데 몰래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 번호가 아니라 쪽수거든요. 예? 아 68쪽부터 그래서 77쪽 중에 홀수 번호고 내가 그렇게 숙제를 조금 냈을 리가 없지 않아. 68쪽부터 78쪽까지의 홀수 번호였어요. 저도 근데 번호가 아니 이거 번호랑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왜 번호가 헷갈린 거지? 그거 앞에 P라고 써있고 난 번호는 샵으로 붙이는데?